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반도체의 운전대는 어디로? 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 사실 지난주 우리 증시의 주인공은 반도체 주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마이크론 쪽에 관한 악재가 또 간밤에 나오면서 또 오늘 그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하는지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날 만한 그런 상승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어떤 변동성은 사실 절대적인 변동성 수치로만 놓고 보면 아마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지만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봤었을 땐 지난주 주 막판은 뭐였냐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과하게 위아래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더 중요한 건 오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지난주 주 후반부에 나타났었던 어떤 흐름들은 단순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나타난 해프닝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만약 굉장히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면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반도체 소부장주들 한 번 더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난주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을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겠느냐? 만약 마이크론이 8% 떨어졌다면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주들 흐름 보면 오히려 반도체 IT 투톱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당장은 당장의 어떤 수급적인 변동성은 지난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나타날 수는 있어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론 하락하는 거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뭐 반도체 투톱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그 하락폭이 1.3%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각에서는 굉장히 견제하게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이 하락을 했던 이유는 그 마진율적인 측면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 디램의 기존 디램에 관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악재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마이크론이 하락한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한 불확신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계 리포트 쪽에서 굉장히 상반되는 혼재되는 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인 하지만 목표가를 하향. CT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나 목표가는 하향과 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질 만한 요소는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만약 앞서 이야기 주셨던 디램의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조금은 고평가 논란, 조금은 지금의 밸류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 리포트들의 골자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요소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팩트. 두 번째, 디램의 가격은요. 한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방 수요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국엔 수요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중국입니다. 어찌되었든. 근데 중국에선 PC에 대한 수요도 모바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리포트는 조금은 더 지속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게 만약 정말 중요한 어떤 펀더멘털을 흔들 만한 이슈였다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서 보면 저는 당분간은 조정은 곧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IT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전자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제 사실 제가 지난 금요일 장 마감하고 딱 집계를 봤을 때는 네. 매도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시 몇 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까 또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팔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관한 외국인의 매수 기조도 네.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충분히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어떤 기조가 변화했었던 딱 중요한 날은 3월 17일 날부터였거든요. 3월 17일 날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삼성전자에 이제 몰리면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강하게 붙어줬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소식을 사실 한 발 더 앞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불안하다고 엮였으면 금요일 날 마지막에 딱 봤을 때도 매수가 아니라 매도 우위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삼성전자는 저 먼 나라 미국에서 이게 비싸네 마네 사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말이 많아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의 밸류는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기는 보여질 것이다. 대신에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매도세가 일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연속성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삼성전자는 중요한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HBM 이제 양산 시점, 그러니까 HBM3E에 대한 NVIDIA 쪽으로의 양산 시점 이게 이제 본격화되어 주는 그런 뉴스가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 파운드리 이쪽도 이쪽이지만 DDR7에 대한 지금 시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DDR7 관련한 어떤 양산 일정이라든지 스펙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